네, 우리나라 인구의 80% 이상이 살면서 한 번쯤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흔한 만큼 별거 아닌 통증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반복되는 통증은요, 척추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척추 질환에 대해서 신경외과 하동원 원장 나오셨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대표 허리 통증 하면 허리 디스크와 네, 척추관 협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질환은 좀 증상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흔히 우리 생각하는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병은 디스크가 파열이 되면서 튀어나온 수액이 신경근을 눌러서 생기는 증상들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디스크가 다쳤기 때문에 허리 숙일 때 통증이 나타나고요. 특히 앉거나 했을 때 신경근이 같이 누르면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와 다리에 동시에 통증이 생기고요.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꽤 많고, 그다음에 허리를 움직일 때 굉장히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려고 하면은 다리가 들리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말 그대로 신경이 지나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좁아져서 신경이 점점 눌리게 되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오히려 허리를 숙이면 그 공간이 넓어져서 환자분이 편해집니다. 그다음에 허리보다는 엉치나 다리 쪽, 하지 쪽의 증상이 주로 생기고요. 그다음에 할머님들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인데 자꾸 어디를 가다 보면은 앉아서 쉬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걷다 보면 자꾸 앉고 싶고 다리가 쥐가 나고 해서 이 쥐나는 거를 앉아서 쉬면은 풀리기 때문에 자꾸 좀 쉬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하고는 좀 다르게 환자분이 누워서 다리를 들려고 하면은 하지 자체에 근력이 떨어지거나 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통증을 크게 못 느끼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편하게 다리를 쑥쑥 들어 올리는 걸로 우리가 좀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노화가 주요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좀 매우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일종의 뭐 디스크의 일대기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정상적인 디스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디스크를 싸고 있는 주머니가 점점 약해지면서 안에 있는 수액이 자꾸 바깥으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눌린 디스크라고 해서 요 정도에서는 디스크 자체의 통증도 느껴지고 신경 자극 증상도 어느 정도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약해진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심하게 파열이 되게 되면 안에 있는 수액이 쑥 밀려 나와서 신경을 굉장히 심하게 누르게 되고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 병원을 찾아오셔서 뭐 응급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치료를 받거나 하는 단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수술을 받건 시술을 받건 어떤 치료를 받고 나서 점점 안에 있는 디스크 수액이 닳게 되면은 이렇게 얇아지면서 다른 디스크로 변형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안에 있는 수액이 찢어지거나 닳거나 없어지면서 아예 완전히 퇴행성 디스크로 진행되는 닳고 찢어진 디스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각각의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디스크 병이라고 해도 서로 다른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정말 다양하네요. 근데 요즘 또 많이 들리는 그 질환이 추간공 협착증이더라고요. 네, 이걸로도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예. 근데 환자분들이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게 네네네. 척추관은 뭐고 추간공은 뭐냐 네. 말도 헷갈려 하실 텐데요. 가장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는 척추관은 우리 길로 따지면 대로에 해당됩니다. 큰 길이고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추간공 그 대로에서 연결돼 있는 골목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골목길에는 지나가는 신경이 신경근이라고 해서 굉장히 가느다란 신경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협착증이 있을 때는 신경근이 눌리게 되는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고요. 허리에 다리 통증, 그다음에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하중이 가해질 때 바로바로 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움직여서 그 공간을 좁힐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다리가 무디거나 힘이 빠지는 등의 그런 어떤 신경근 하나에 해당되는 특정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부위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다음 나타나는 근력 저하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추간공 협착증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되는 이런 질환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를 좀 받아야 될까요? 뭐 치료 단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흔하게 1, 2, 3단계였는데 이제 요즘에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는 단계가 이제 좀 생겨서 우리가 2.5단계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아마 인류가 있을 때부터 요 보존적인 치료는 했을 겁니다. 뭐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운동 치료. 약이 개발되기 전에는 옛날에 뭘 달인 물을 마시거나 어디 잎사귀를 따먹거나 했을 그런 식의 약물 치료가 있을 수 있고요. 누가 만져주면서 하는 물리 치료 있고 또는 좀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 치료를 하는 이런 1단계에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척추 질환 통증이 있을 때는 요 단계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병원 가서 왜 이 통증이 있고 통증의 원인이 뭔지 치료를 어떻게 할지 우리가 가장 먼저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비수술적인 치료고요. 흔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유착 박리술, 풍선 확장술, 고주파 수액 치료. 그리고 이 단계에서 예전에는 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더 병이 심할 경우에 수술 치료로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이 중간 단계를 연결해 주는 내시경을 이용한 간단한 수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대부분 95% 이상에서는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극히 일부분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처럼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앞서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치료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보존적 치료 1단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면 2단계 비수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치료를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에는요? 일단은 가장 좀 최신이면서 네. 효과가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런 치료 방법, 풍선 확장술이라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름이 풍선 확장술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풍선을 이용해서 넓혀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경이 좁아진 부분이나 신경에 병변이 있는 부분에 가느다란 카테터를 이용을 해서 몸 안에 삽입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삽입된 관이 약물을 전달하는 그런 기능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 기구에는 끝에 풍선을 달아서 좁혀진 부분까지 접근을 해서 그 다음에 풍선을 부풀리면 좁아진 부분들이 주변에 넓혀지면서 길이 뚫리게 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화학적인 그런 약을 써서 녹여내고 뚫어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치면은 이거는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을 동시에 이용을 해서 치료 효과를 좀 더 높이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좁아진 신경관을 이제 약물을 주입해서 막힌 신경관을 뚫어준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원리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면서 좀 자세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환자분이 이제 누워 계시고요. 꼬리뼈서부터 이렇게 관이 하나 지금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쭉쭉 이제 병변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지금 실제 시술 예, 시술 장면이군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 병변이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서 저 부분은 이제 조영제, 풍선으로 일단 풍선이 네. 굉장히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게 보이시죠? 네네네네. 예, 저게 이제 좁혀져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안쪽까지 접근을 해서 길을 뚫은 다음에 조영제라는 걸 다시 확인을 했더니 막혀 있던 부분이 지금 확 뚫리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윗부분에 이제 방금 전까지는 추간공이었고 여기는 지금 네네네. 척추관이거든요. 가운데 큰 길이라고 보시면 괴로우라고 되고요. 아까 설명하셨던. 네. 이 부분을 풍선관을 이용해서 막혀 있는 부분을 기계적으로 지금 뚫고 그 다음에 조영제를 뿌려서 확인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실제 이렇게 다 시술을 이렇게 보면서 다 하시는 거네요. 예, 환자분 이제 엎드려 계시면은 우리가 네네. 이제 시암이라고 해서 실시간 조형 영상 장치가 있습니다. 아. 그걸 통해서 이 관이 지금 어느 부위에 있고 어디를 치료하고 있고 치료 효과가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술을 통해서 이제 좀 좋아진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만나볼까요? 예.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5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네네네. 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시술 전이라고 나와 있는 그림이 이제 환자분 동의를 얻고 저희가 이제 CT 촬영을 해갖고 그걸 이제 합성을 한 사진인데 네. 길이 막혀가지고 지금 완전히 막혀 있고 막혀 있는 부분 오른쪽 아래로 해서는 뭐 개천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그 굉장히 좀 가늘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저 부분을 풍선을 이용해서 실제로 뚫고 나서 조영제를
넣고 그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오른쪽에 지금 파란색 원안에 보이는 것처럼 막혀 있는 부분이 지금 뚫려 있고 굉장히 마른 천 같았던 실개천 같았던 그런 신경 통로가 홍수 이후에 무슨 굉장히 물이 많이 지나가는 것처럼 네네네. 뻥 뚫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시술 전과 네. 후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되게 시술 후 사진을 보니까 시술 전이 정말 심각했구나. 이걸 좀 더 오히려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협착으로 인해서 좀 보행이 어려웠던 부분도 이렇게 그러면 좀 개선이 되나요? 예. 네. 제가 운 좋게도 이거를 뭐 개발하신 선생님이나 각 대학의 유명하신 교수님들과 같이 한 몇 년에 걸쳐서 이거를 같이 결과를 같이 공부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굉장히 유명 학회지에서 이 효과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서 저희 논문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효과는 허리 통증, 보행장애, 협착증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굉장히 치료 개선의 효과가 높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또 다리 저린 증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호소를 하시다가 이 풍선 확장술로 좀 통증에서 벗어난 좀 예후가 좋은 사례가 있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분은 이제 55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네네. 이제 예전서부터 허리 통증하고 다리 저린 증상이 같이 있으셨고 디스크로 인해서 2년 전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신경 유착 박리술이라고 하는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네. 근데 다시 그동안 좀 괜찮게 지내시다가 4개월 전서부터 이제 통증이 다시 심해졌었고요. 검사를 해봤더니 검사상에서는 이제 다음에 이제 MRI 사진이 하나 나올 텐데요. MRI 사진상에서 보면은 이분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분이 병 자체가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 병이 약하게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 전방 전이증이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협착증이 생긴 건데 사실은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 병은 굉장히 심해지면 어긋나 있는 뼈를 고정시키는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정도 수술할 정도 단계는 아니었지만 마침 신경이 지나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좁아져서 병은 깊지 않은데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수는 없고 다른 시술적인 방법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풍선관을 이용을 해서 협착증 부분을 치료를 했고요. 치료를 통해서는 환자분은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이 치료 전에는 굉장히 좁아져 있던 신경길 자체가 풍선을 이용해서 추간공과 척추관을 동시에 넓혀주면서 환자분은 치료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앉으면 굉장히 통증이 심해지고 무거운 것만 들어도 심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굉장히 심해졌던 그런 통증 자체가 시술을 통해서 굉장히 해결이 됐던 그런 좋은 치료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후가 좋은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개인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경 풍선 확장술의 특징과 함께 좀 시술 시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뭐니 해도 병 자체에 대해서 좀 접근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환자분이 앓고 계시는 그런 증상에 대해서 이 치료를 선택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풍선확장술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전신 마취 없이 국소 마취, 수면 마취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고혈압, 당뇨 대부분 갖고 계시고 있어서 수술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없고요. 절개가 없기 때문에 빠른 일상 복귀 가능해서 30분 정도 시술 받고 당일 퇴원해서 한 2, 3일 정도면은 일상 복귀해서 직장 다니실 수 있고 일도 가볍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치료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척추 질환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께서는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시술과 수술의 특징을 살린 거죠. 2.5라고 아까 하셨는데 척추 내시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내시경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안쪽을 들여다보는 거울, 카메라, 렌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네. 옛날에는 어떤 병변을 우리가 수술적으로 치료를 할 때 맨눈으로 치료를 했죠. 맨눈으로 치료를 하고 내가 눈 가까이 볼 수는 없으니까 크게 열고 그다음에 와이드하게 넓혀놓고 그다음에 주변 조직을 많이 제거를 하면서 병변에 접근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부 절개도 5cm에서 8cm 정도까지 크게 되고요. 그다음에 병변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 시야에 방해가 되는 근육이나 인대들을 많이 젖히고 제거를 하고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손상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동반을 했습니다. 근데 내시경은 그 병변에 바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의 크기가 보통 1cm 미만이기 때문에
최소의 피부 절개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접근하기까지의 어떤 근육, 인대, 피부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직 손상이 없어서 굉장히 빨리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술과 내시경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큰 차이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병변에 접근해서 치료하는 방법이나 치료 예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최소절개로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통증 원인을 제거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내시경이라고 하는 게 직접 병변에 붙어서 들여다보면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카메라의 크기 자체는 보통 8mm 이내입니다. 그리고 그 8mm 이내에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 기구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를 특수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절개창 자체는 한 1에서 1.5cm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1.5에서 그 정도의 크기에서 절개만 해서 병변에 접근하기 때문에 특별히 근육을 떼어내거나 그다음에 뼈와 근육이 붙어 있는 인대를 많이 손상을 시키면서 절개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내 몸에 손해를 입히면서 병변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 잠시 시청자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네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어떤 아, 점이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네. 제가요, 지금 그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허리관 협착증 진단도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신경외과에서 그 무슨 주사인지 뭐 보험이 안 되는 비싼 주사를 맞고 네. 약을 한 달분을 주셔서 그걸 먹고 많이 좋아졌는데요. 처음에는 5발자국만 걸으면 다리가 땡기고 막 응치가 너무 아파서 5발짝을 못 갔어요. 네. 근데 주사를 맞고 한 3개월 전에 주사를 맞고 그 약을 먹었더니 지금은 뭐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걸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약도 끊고 여기가 충청남도 안면도라는 곳이에요. 아, 병원도 네네. 가깝지가 않고 네. 꼭 이 서울이나 어디 뭐 하다못해 시래도 되는 데를 병원을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덜 걷고 이렇게 그냥 지내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나 그래서 아,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제가 나이가 좀 많아요. 네, 어떻게 70이 되시죠? 넘었어요. 아우, 그러세요. 네, 목소리상으로는 72세. 전혀 그렇게 안 보이셔가지고. 아, 네. 네, 근데 네. 그래서 네. 지금 잘 챙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서 네. 아주 용기를 내서 선생님께 아유,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잘 아유, 주셨습니다. 네. 자, 이분 지금 이렇게 아주 그냥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원장님. 네. 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환자분이 주사 치료를 받고 약을 드시는데 효과가 좋아서 예전에는 5발자국이면 사실 1분도 안 되는 진짜 몇 초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였는데 10분, 15분 정도는 걸으신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주사의 효과가 과연 얼마까지 가고 나의 어떤 근본적인 치료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확한 거는 우리가 이제 영상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환자분을 직접 뵈면서 이 정도가 지금은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다른 치료를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지금 주사 치료와 약물 치료만으로도 효과를 보신다 그러면은 지금 정도에서 치료를 계속 반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치료 효과가 이제 처음에는 3개월, 6개월 갔다가 두 번째는 한 달, 세 번째는 2주를 만약에 못 간다고 하면 그 치료의 어떤 한계는 도달한 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될 부분이 수술은 바로 선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시술 같은 그런 방법,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풍선 확장술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약과 간단한 주사 치료 정도만으로도 이 정도의 효과를 보셨다고 한다면 풍선 치료로는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풍선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그 기간이 이제 짧아지고 다시 증상이 좀 나타나고 불편해진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수술적인 치료 방법 자체도 예전처럼 크게 절개를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내시경을 넣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좀 두터워진 인대, 두터워진 뼈의 어떤 일부
그런 부분만 치료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내가 난관을 만났을 때 난관을 미리 고민할 게 아니라 그 난관이 만났을 때 그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현재로서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듣고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미리 걱정하시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가장 최선의 치료 방법을 조언해 줄 의사를 좀 가까이 두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고자 하시는 그런 노력의 의미는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1단계에서 좀 효과를 못 보셨다면은 2단계인 조금 전에 앞서 설명해드렸던 풍선 확장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치료를 한번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이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제가요, 네네. 4월 초에 4월 8일 정도에 한 1m 정도 되는 높이에서 떨어졌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어떻게 많이 다치진 않으셨고요. 네, 그래서 또 MRI를 해보니까, 네네네. 2번 요트가 골절이 됐어요. 아, 네. 그래서 한 28일 정도 입원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 퇴원을 이유는요? 했는데요. 네네네. 그 물리치료도 하고 계속 관리를 했었는지 지금 한 며칠 전부터 네. 너무 심하게 아파서 아, 그 왼쪽인데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요. 왼쪽 무거운 것 같다고 그래서 앉아 있으면 더 하고. 일단은 제가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낙상에 의해서 이제 척추 골절이 됐다 그러면 대부분 나타나는 게 압박 골절이라고 하는 골절입니다. 척추뼈가 네네. 이렇게 위아래의 높이를 적당히 가져야 되는데 이 뼈가 보통 이제 연세 드시고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이 지나면서 골다공증이 진행을 하는데 골다공증이 돼 있는 뼈가 갑자기 힘을 받게 되면 주저앉게 되거든요. 우리 이제 음료수 캔 같은 거 생각하시면 캔이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좀 쉬우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져 있는 뼈 자체는 굉장히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예전에는 그런 이제 뼈 주저앉은 부분에 대해서는 골절을 붙이기 위해서 한 석 달 동안 눕혀놓는 치료를 했습니다.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눕혀놓고 뼈가 저절로 굳을 때까지 치료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기다리긴 힘드니까 어느 적정한 시기가 지나서 계속 통증이 유발됐을 경우에는 그 뼈 안에다가 그 우리 벽에 금 가면은 금간 부분에 시멘트 주입해서 벽을 굳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깨져 있는 뼈 안에 우리 사람 인체에 쓸 수 있는 시멘트를 직접 삽입을 해서 뼈를 굳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하는 그런 시술 방법인데요. 그런 거를 통해서 뼈를 굳혀서 통증 자체를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골절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 골절 자체가 그냥 얌전하게 주저앉아 주면은 제일 좋은데 이 주저앉기도 하면서 뒤로 뭔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렀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근 하나가 눌려서 굉장히 다리 한쪽이 막 저리고 시리고 아프고 힘도 빠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방출성 골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심할 경우에는 꼭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뼈를 굳히고 신경이 나가는 통로 있는 부분을 확장을 시켜주든가 아니면은 넓혀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풍선 확장술을 이용해서 넓힐 수 있을 정도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갈아내는 그런 내시경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크게 열고 위아래다 나사못을 고정하는 척추체 고정술까지 고민을 해야 될지 그거는 환자분을 직접 뵈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설명드리는 데는 한계는 있지만 아마 28일 정도를 누워 계셨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방출성까지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은 너무 큰 수술까지는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병원이나 아니면 전문병원 꼭 찾으셔서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전화상으로는 좀 정확하게 이게 진단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 꼭 부디 낫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척추 내시경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막혀있던 신경이 뚫린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지금 왼쪽에 빨간색 선 수술 전이라고 써 있는 그림 밑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 수술 전에 척추관 협착증 있었던 MRI와 실제 환자분 병변을 내시경으로 들여다본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경이 저렇게 하얀 통로를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지금 빨간색 네모 안에 보면은 신경이 내려가는 하얀색 통로가 갑자기 좁아져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그 부분을 실제 카메라로 들여다보면은 왼쪽에 있는 누런색의 인대가 신경 지나는 통로를 완전히 막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내시경으로 두껍게 덮여 있는 그런 인대 부분을 걷어내고 치료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 밑에 눌려 있었던 분홍색으로 보이는 신경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보이게 되고요. 그 부분을 이제 수술 후에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면 하얀 통로가 막혀 있던 부분이 뻥 뚫리면서 확인했었던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분 이분은 같은 경우에는 80대시네요. 예. 네. 보통 80세라고 하면 어휴 내가 무슨 수술이야라고서 하실 수 있는데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내시경으로 좁아져 있는 내시경 그 협착증 부분을 치료를 했고요. 후에는 저기 뒤에 두껍게 꼭 이렇게 자르듯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인대 부분을 제거를 해서 잘려 있었던 그런 신경 부분들을 지금 완전히 뚫어져서 신경이 눌려 있는 부분 풀어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20대인데요. 어우, 예. 이렇게 젊은 분도 있어요. 이분 네.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자체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심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너무 심하게 환자분이 통증을 호소를 해서 이런저런 치료를 했는데도 해결이 잘 안 돼서 그러면 직접 보고서 병변 부분 눌려 있는 부분 풀어보자 해서 접근을 했고 저 심하지 않았던 디스크가 딱 신경을 아프게끔 딱 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부분을 카메라로 보면서 제거를 해주고 수술 자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 그 부분만 해결이 되고 나니까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통증이 해결이 돼서 굉장히 네. 잘 치료가 됐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척추 내시경,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외에 또 어떤 증상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될까요? 네. 이제 대표적인 병 두 가지가 이제 허리 네. 디스크하고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인데 그 이외에도 예전에 수술을 크게 받았는데 재수술하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술했던 부분 마디는 굉장히 심하게 흉이 지고 유착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통증 증후군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병변 수술했던 그 부위 위나 아래에 비슷한 병이 생기는 경우에는 똑같이 절개를 해서 더 확장해서 수술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간단한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병변 부분을 크게 손대지 않으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뭐 22세 좀 전에 보여드렸던 심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인데 도대체 왜 아플까? 왜 다리가 저리고 아플까? 왜 허리가 아플까라고 고민됐던 분들 내시경으로 보면서 직접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요통이나 하지방사통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척추 내시경의 치료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위 내시경 받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받는 사실은 거겠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피는 좀 나고 뭐 절개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부담 없는 치료는 아니지만 예전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더 네. 부담감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럼 시술 후 부작용이나 또 혹시 뭐 어떤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도의 정밀함과 정확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또 비수술 집도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병을 다 이걸로 또 치료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척추 내시경, 풍선 확장술, 그다음에 뭐 고주파 수액 감압술, 그다음 유착 방리술 같은 그런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환자분한테 뭐가 제일 어울리고 제일 적절한 치료 방법이 될지를 고민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적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분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경험 많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바른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진단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환자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예방이 제일 좀 중요하잖아요. 예. 어떤 운동을 좀 해야 될까요? 네. 뭐 운동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과한 운동을 하는 분도 있고 너무 가벼운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적절한 운동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적절한 운동이라고 하면은 뭐가 적절하냐? 그러면은 사실은 가볍게 숨이 찰 수 있는 정도가 연세에 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연세가 78인데 헬스장 가서 굉장히 무거운 거를 젊은 청년들처럼 하다가는 골절 같은 거, 인대 손상 다 나타날 수 있고요. 나이에 맞는 운동이 정한데 내가 심장 질환이 있고 당뇨가 있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운동이 적절하냐? 약간 숨이 찰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보행, 빠른 걸음걸이 또는 걷는 게 무릎이 시원찮아서 힘들다 그러면은 수영장 가서 아쿠아에로빅 같은 거 해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운동들을 하는 게 좋고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바른 자세 취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금연, 그다음에 뭐 음주 같은 거 너무 과하게 하시는 분들 그런 생활 습관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통증이라는 거는 내 몸에서 보내는 굉장히 경고 신호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면 내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이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상담해주고 설명해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서 빨리 만나서 지금 단계에서 제일 적절한 게 어떤 치료입니다라고 설명을 듣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꼭 어떤 모든 질환에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이 들어가네요. 네. 네. 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은 하동원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통증이요 평소보다 부쩍 심해졌다면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고요.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닥터큐어 내용 말하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